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더라도 계속 걸어가는 법만은 잊지 말아라. 인생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아. 그냥 지내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거야. 하지만 그냥 지내면 더 나아지지 않는다. 성장하려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턴은 살다 보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했다. 우연히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장은 결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 자주 들은 수수께끼가 하나 있다. 동나무 위에 개구리 5마리가 앉아 있었어. 그중 4마리가 뛰어내리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면 남은 개구리는 몇 마리일까? 처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1마리 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5마리야. 왜냐고? 마음 먹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지. 성공 기회를 가로막으려고 세우는 수많은 장벽 중 하나다. 내일 시작하는 다이어트, 다음에 하게 될 구직 활동, 언젠가 쫓을 인생의 꿈은 우리 손으로 만든 다른 걸림돌과 결합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든다. 왜 그런 식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가? 왜 지금 바로 행동하면 안 되는가? 현실을 직시하자. 익숙한 길은 걷기 쉽지만 미지의 길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법이다. 한 사람의 철학은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의 하는 선택에도 잘 드러난다.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 자신과 인생을 만들어간다. 이 과정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나는 가끔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누구에게나 내면에는 성공의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을 잘 돌보면서 물과 영양분을 주면 성장이 시작된다. 내가 사람들의 가치를 키우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꽃피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 삶의 큰 기쁨이다. 우리는 17살이 될 때까지 아니, 넌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평균 15만 번 듣는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는 약 5,000번이다. 부정과 긍정의 비율이 무려 30대 1이다. 이런 까닭에 난 할 수 없어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는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출신과 배경이 어떻든 당신은 인생을 바꾸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당신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당신은 잠재력을 발현해 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냥 자신을 믿고 시작하면 된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현명한 선택을 할 때마다, 작은 원칙을 실천할 때마다 참 모습에
한 발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믿음을 잃지 말고 꿋꿋이 전진하라. 인생의 시간이 멀리 나아갈수록 잠깐 멈춰 생각하는 이유가 중요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목적을 간직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시간이 줄어드는 까닭이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인생길에서 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한결 수월해진다는 점이다. 큰 변화를 일으키거나 진로를 바꾸는 것도 이전보다 쉽게 가능해진다. 성장하고 싶다면 큰 일을 노리기보다 작은 일에 힘쓰자. 앤드류 우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꿈을 이룰 대승리, 홈런, 마법의 해법을 찾는 것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대승리를 거두려면 반드시 그 전에 작은 승리를 많이 거둬야 하는 법이다. 성공은 대개 어마어마한 행운이 아니라 단순하고 점진적인 성장에서 비롯된다. 배움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성장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즐길 줄 아는 자세다. 성장은 길고 긴 여정이므로 이왕이면 그 길을 즐겁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목표를 설정해야 해요.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날그날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죠. 우리가 그날그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일은 처음에 불편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 습관에는 대단한 힘이 있지요. 행동을 자세로, 자세를 생활 양식으로 발전시키니까요. 사업가이자 저술과 강연 활동도 하는 나도 쿠베이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내가 조용히 웃자 그는 불가에 두면 된다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도 부지깽이의 새와 같이 그렇게 된다고 덧붙였다. 환경이 차가우면 우리도 차가워지고 환경이 뜨거우면 우리도 뜨거워진다는 얘기였다. 성장하고 싶으면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훌륭한 곳에 가고 훌륭한 행사에 참석하고 훌륭한 책을 읽고 훌륭한 강연을 듣게. 그때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 지금은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는 바로 그 순간만 살 수 있는 법이란다. 그러니 언제나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테레사 수녀는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라고 말했다. 자신과 환경을 바꿔야 한다면 어제를 곱씹지 말자. 어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미래도 걱정하지 말자. 미래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오로지 현재의 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언제나 우리에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또한 언제나 시련이 닥치면서 비난자의 말을 믿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행동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수행하려면 군인과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 평화는 온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용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인생에는 준비 운동도 리허설도 없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무런 준비 없이 맨몸으로 무대에 섭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골치 아픈 일도 있습니다. 또한 실패나 실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길을 만들고 행동은 그 길을 달릴 힘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목표는 있는데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면 목표를 바꾸지 말고 행동 방법을 바꾸자.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비극을 겪은 후에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가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 져야 할 책임도 있다. 인생은 잠깐 멈출 수도 있지만 곧 다시 굴러가게 마련이다. 억울해도 그게 현실이다. 나는 날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9.11 사건으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보고 싶지 않았던 내 모습을 직시하면서 물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뭐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지? 나를 어떻게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려나? 나는 나 자신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 그것도 몸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내 스스로 말이다. 누가 우리를 보고 성공할 거라고 했다면 아마 사람들은 대놓고 비웃었을 것이다. 당시 우리는 성공한 배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었다. 나는 웨이터, 진 해크먼은 가구 배달원, 로버트 듀발은 우체국 직원이었다. 우리는 부와 명예는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일이나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너무 지긋지긋하게 대자를 맞아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 심지어 캐스팅 에이전시의 문 앞에 이력서를 놓고 문을 두드린 뒤 달아나기도 했다. 다시는 면전에서 퇴짜를 맞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어찌나 답답하던지 나는 배우를 그만두고 대학에서 연기 수업이나 할까 심각하게 고민했다. 나쁜 경험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에는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그 경험에 잘 대처하면 훗날 그때를 돌아보며 기분 좋게 무용담을 늘어놓을 수 있다. 살아가면서 겪는 일 중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우리 뜻대로 바꿀 수 있다. 즉, 우리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기를 결단하고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의 본질과 신념을 갉아먹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또한 비극이 닥쳤을 때 셰릴 머기니스처럼 굳건한 의지로 고통 속에서 긍정적인 교훈을 찾을 수도 있다. 정직함은 거의 모든 설문조사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성품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도 리더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두드러졌다. 조사마다 비율은 약간씩 다르지만 순위는 똑같았다. 우리가 연구를 시작한 이래로 1순위는 항상 정직함이었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황금률을 따르면 성품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경우 그의 마음을 읽고 선량하게 행동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성장하려면 과거와 완전히 다른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운명이 아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밀고 나가는 힘을 키우면 된다. 나는 발전을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고 믿는다. 물론 숨은 계속 쉴 수 있고 심장도 뛸 것이다. 그러나 내면은 죽어버리고 크나큰 잠재력도 시들어버린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선택에 있다. 그런데 인생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아예 선택을 포기하는 바람에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우리는 인생이 자신의 바람과 어긋날 때는 있어도 선택과 어긋날 때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바람직한 삶을 위해 쾌락을 쫓는 삶을 포기한다.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일까? 리처드 라이더와 데이비드 샤피로가 쓴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에 바람직한 삶의 공식이 나온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목적을 갖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 속에서 첫 번째 멘토를 찾는다. 책은 멘토링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도구다. 멘토링을 지속하기에도 좋다.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 한계는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다. 언뜻 할 수 있을까? 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결과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할 수 있을까는 망설임과 의심이 가득한 질문으로 한계를 만든다. 자꾸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을 깎아먹는 셈이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의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아니라고 대답해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성취할 가능성이 생긴다. 사람들이 역경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제대로 부딪혀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지도 않고 역량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도 않는다. 방법이 있으리라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은 나올 수 없다.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할 줄 아는 일을 잘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발견하게 된다. 만약 그 일이 괜찮은 것이라면 결정을 해야 한다. 나는 배움을 그칠 생각이 전혀 없다.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확장하고 잠재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술을 갈고 닦으며 스스로를 성장시킬 생각이다. 노먼 빈센트 필은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계속 재창조를 부탁하라 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만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시도해 보겠는가? 만일 자신에게 한계가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만일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내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을 의미 있게 할 살 기회도 한 번뿐이다. 신념은 언제 어디서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게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한다. 사업으로 백만장자가 된 앤드루 카네기는 1889년 부의 복음이라는 글을 썼다. 여기에서 그는 부유한 사람의 삶을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부를 축적하는 시기와 재분배하는 시기가 그것이다. 베푸는 마음을 간직하려면 시간, 관심, 돈, 자원을 나눠주는 습관을 들이는 수밖에 없다. 리처드 포스터는 돈이나 애지중지하는 것을 그냥 놓아버리기만 해도 우리 내면에서 대담한 일이 일어난다. 탐욕이라는 악마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하루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을 걷어들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뿌렸느냐라고 말했다. 하루뿐 아니라 평생도 그렇게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뿌리지는 않고 많이 거두기를 바란다. 그들은 자기 손에 뭔가가 들어오는 날만을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3가지를 꼭 당부하고 싶다. 하루 5분 그날의 일과를 되돌아보라. 하루 10분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라. 하루 15분 마음속의 꿈을 재확인하라. 인생에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대 자신의 속도로 가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계속 가라.